저희가 저번 시간에 일단은 그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LLM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걸 이어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from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죠? 랭 체인으로부터 저희가 그럭이라고 하신 다음에 import라고 하시고, 그럭 챗 그럭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해당 라이브러리 임포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느낌표 하시고 PIP라고 하신 다음에 instead라고 하시고 랭체인에 있는 그룹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룹과 태블릿 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API 키를 복사를 해서 환경 변수로 추가를 했잖아요. 저희가 매번 사이트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왼쪽 폴더 모양을 눌러볼까요? 왼쪽 폴더 모양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저희가 노트패드에서 작성하는 .txt 확장자를 작성하듯이 여기서도 노트패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텍스트 파일 열어주시고, 자 그러면 밑에 untitled라고 새로운 파일이 txt 확장자로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새롭게 생성된 파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리네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리네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API 키스라고 할까요? API 키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앞으로 태블릿 서치나 아니면 그럭에 대한 API 키들을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그럭이라는 키를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럭 키를 그럭 서비스에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브라우저에서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가 그럭이라고 해서 그럭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럭이라고 구글에다가 그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첫 번째 이 그럭 정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항목들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API 키라고 있네요. API 키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Create API 키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MyKey2라고 할까요? MyKey2. 자,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그대로 저희가 해당 API 키 내용을 복사를 하고 주피터 랩에 있는 API 키스라는 파일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 API 키를 저희 스터디미 사이트에다가 공지를 오늘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API 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무료 플랜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왼쪽에 스터디인미 사이트 들어오셔서 스터디인미 사이트 들어오셔서 왼쪽에 강의 누르시고 그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랭그래프를 통한 인터넷 검색 에이전트 강의 자료를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임시로 제 API 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추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왼쪽에 폴더 모양 눌러주시고 오늘 날짜 주피터랩 걸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챗 그록을 사용하기 앞서서 저희가 그록에 있는 API 키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라고 하시고 OS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OS라고 하시고 저희가 API 키를 대입을 하기 위해서 os.environ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그록 API 키라고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배가로 안에다가 저희가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API를 사용을 했었죠? OS라고 하시고 environ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태블릿 API 키도 저희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 API 키도 한번 태블릿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새 탭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태블릿 서치라고 검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API 키 다 받으셨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나머지 분들은 해당 강의 자료에서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받으셨으면 이거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태블릿 서치도 API 키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태블릿 서치라고 하시고 엔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서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번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세 번째 있네요. 태블릿 API 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저희가 태블릿 API 키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피터 랩에 제가 새 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API 키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왼쪽 폴더 모양 눌러주셔서 API 키스 파일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저희가 태블릿 서치 키도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굳이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되겠죠. 오늘처럼 사이트가 막 먹통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쓰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 서치 API 키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넘어와서 키 값을 추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다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 한번 다시 LLM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LLM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챗에 있는 그럭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럭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모델 네임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럭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엘라마 메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해 있는 엘라마나 이제 오픈 AI에 있는 챗 GPT 있는데 저희는 챗 GPT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OSS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GPT 죄송합니다. 여기 오픈 AI 오픈 AI라고 하시고 슬래시 그다음에 GPT OSS 그다음에 70빌리언으로 할게요. 원래 각자 API가 존재하신다면 저희가 120빌리언짜리를 사용을 해볼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하향된 모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네, 20빌리언입니다. 죄송합니다. 20빌리언.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LLM이라고 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LLM이라고 할 때 질문할 때는 invok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저번 시간에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프린트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질문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LLM이 답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게 이제 답변을 했네요. 추가 질문하면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별 다른 내용, 중요한 내용은 없고 나중에 툴콜스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툴콜스라는 속성값이 나중에 저희가 툴콜링을 하지 말지 LLM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컨텐트라는 속성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트라고 해주시면 순수하게 GPT가 답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양한 질문을 해봤었죠. 여기다가 저희가 대전 맛집 알려줘라고 했을 때 GPT가 해당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최신 정보가 학습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최근 뉴스 알려줘 라고 하게 된다면 해당 AI는 2024년이 최근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LLM이 인터넷 검색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초기 질문을 퀘스천이라는 변수에다가 위에 삼성전자 최근 뉴스 알려줘 라는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퀘스천 변수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죠.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와 동일하게 프롬프트 라고 하셔서 f스트링 방식으로 쭉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LLM의 답변은 저희가 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저희가 판단하는 LLM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용자의 질문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도구야 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퀘스천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어떤 값을? true 값을
또 검색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값을 false 값을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리스폰스 된 값을 어떤 값으로 변환을 했죠? 불린 값으로 변환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냐면 제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불이라고 해서 true라는 문자열 값을 제 불 형변환 함수로 형변환하면은 저는 당연히 true라는 값으로 변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false 값도 지금 어떻게 나타나죠? true 값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문자열을 불 함수를 통해서 형변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true 값으로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문자열 때만 이렇게 false로 나타나고 문자열에 문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true 값을 나타내서 저번에 분명히 AI는 LLM은 인터넷 검색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계속해서 true라는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해당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라고 하시고 저희가 print response content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지금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니까 true 값을 반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상식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뭐야? 라는 간단한 질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요번에는 LLM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기본 상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false라는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저번 시간에 조금 실패했었던 질문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죠? false 값이 나타나요. LLM이 이 질문은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false 값을 반환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맛집도 해볼게요. 대전 맛집 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번에는 true 값이네요. 요번엔 LLM이 인터넷 검색이 대전 맛집을 답변해내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true라는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콘텐트 내용을 따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크 컨디션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체크 컨디션에다가 저희가 위 결과 리스폰스로부터 콘텐트 결과를 그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무조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고만 판단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어떻게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체크 컨디션 변수에는 어떤 결과가 들어가 있죠? true라는 문자열 아니면 false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true라는 문자열과 동일한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추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프롬프트는 어떠한 프롬프트를 작성했죠? 사용자의 질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색어를 사용을 하면 할지 좋을지 추출해내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저희가 너는 사용자의 질문을 토대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추출해내는 도구야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사용자 질문이라고 해서 퀘스천 내용을 이렇게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인터넷이라고 할까요? 구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을 할지 추출해낸 도구야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LLM에다가 인보크를 통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상단에 위에서 작성했었던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다시 created query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LLM이 답변한 내용의 컨텐트라는 속속값에 답변했죠. 컨텐트 값을 created quer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created query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query라고 할게요. 굳이 created까지 하지 않고 그냥 creat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맨 처음에 최초에 대전 맛집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첫 번째 프롬프트에는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LLM이 true라는 문자를 반환을 하면은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스폰에는 어떤 결과가 들어있죠? LLM이 이제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저희가 대전 맛집이 어디야? 라는 질문을 했고 대전 맛집이 뭐냐? 라는 질문을 했고 대전 맛집에 대한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어로 바꾸도록 할게요. 검색어. 네. 검색어로 해야지 대전 맛집 추천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검색어를 토대로 어떻게 할 수 있죠? 태블릿 서치로부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에다가 저희가 먼저 상단에 태블릿 서치 클라이언트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rom이라고 해주시고 태블릿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import라고 하시고 태블릿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태블릿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성했었던 내용을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클라이언트의 서치 결과를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치.
서치 내용을 뭘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LLM이 만들어낸 검색어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검색어 내용은 create 쿼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create 쿼리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sults라는 변수에다가 response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을 할 수 있죠? results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int라고 하시고 results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LM이 생성한 검색어를 토대로 이제 태블릿 서치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고 검색 결과가 담겨 있는 results라는 키 값으로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태블릿 서치가 검색한 결과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리스폰스 결과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태블릿 서치 클라이언트에서 서치 함수를 토대로 검색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쿼리라고 해서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했는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2주 전에 배웠을 때 이미지스에 뭐가 들어있죠? 검색어에 관련된 이미지들 URL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result라는 키값에는 뭐가 들어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가지고 왔는지 URL이 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sult 값을 어떻게 갖고 왔죠? 리스폰스 딕셔너리에 result 키를 가지고 오는 문법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다 가지고 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마지막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프롬프트라고 해주시고 f스트링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사용자 질문. 사용자 질문 어디 있죠? 퀘스천에 있죠. 사용자 질문. 사용자 질문과 검색 결과. 검색 결과는 어디에 있죠? 제가 results라는 변수에 있죠. 검색 결과를 토대로 최종 답변을 해줘 라고 해볼게요. 퀘스천이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질문이 담겨있는 퀘스천 변수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results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results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당 프롬프트로 검색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LLM에서 invoke를 진행을 하는데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 답변, 리스폰스, 컨텐트 내용을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해당 예제를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랭그래프를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바인드 툴 그리고 툴 콜링을 할 때 제일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이널 앤서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네,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신 대전 맛집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물어볼까요? 삼성전자 최근 뉴스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요번에 조금 최근 뉴스를 검색을 했네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이제 어떤 그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팩토리를 구축했다.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 테크 컨퍼런스 신기술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분은 태블릿 서치, LLM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여기 크리에이트 쿼리를 F스트링 방식으로 조금 더 이쁘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F스트링 방식으로 이렇게 라고 해주시고, 다음에 검색어라고 하신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크리에이트 쿼리라고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금 클라이언트 서치 바로 위에 프린트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린트문을 F스트링 방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컨디션 결과도 같이 출력을 해볼까요? 컨디션 결과도 프린트라고 하시고 if문 위에다가 프린트문 추가를 할게요. F스트링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이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체크 컨디션 결과를 그대로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합니까? 투루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어로 삼성전자 최신 뉴스라고 해서 쭉 이렇게 검색을 진행을 해서 최종 답변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검색어를 작성을 해볼까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추천 해줘. 이런 것도 저희가 질문으로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LLM이 첫 번째로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어를 추천을 하고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답변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상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저희가 10 더하기 5는 뭐야? 라는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더하기 5는 뭐야? 라는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검색이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펄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크 컨디션 값이 true일 때에 대해서만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펄스일 때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else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else라고 해주시고 저희가 리스폰스 결과에다가 LLM 인포크라고 하시고 최초 사용자 질문을 바로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가 프린트 리스폰스 컨텐트 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펄스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체크 컨디션이 true일 때 해당 코드가 동작이 되는데 펄스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자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5는 15입니다. 라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랭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코드는 제가 따로 다음 시간 복습 자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인미 사이트 왼쪽 강의 자료. 자, 혹시 그 실습 진행하면서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혹시 잘 되시나요? 자, 라고 하시고 저희가 위에서 세 번째 랭그래프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랭그래프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죠? 아까 실습을 토대로, 그러니까 최초에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하고, 검색어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답변을 해내고, 두 번째, 그다음에 그 태블릿 서치로 인터넷 검색을 진행을 하고 최종 답변을 해내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제가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면 맨 처음 어떻게 하죠? 검색 여부를 확인을 하죠. 누가 확인을 하죠? LLM이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어디로 저희가 분기 처리를 하죠? true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분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true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검색어를 만들게 됩니다. 검색어도 누가 만들죠? LLM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검색어를 어떻게 하죠? 태블릿 서치에 검색 그 서치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초 사용자 질문과 그다음에 검색 결과를 토대로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검색 여부 확인을 했을 때 검색이 필요하지 않다. 이 false라는 값을 뱉어낸다면 어떻게 되죠? false라는 값을 뱉어내면 바로 저희가 최종 답변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LLM한테 플로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랭그래프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랭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랭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랭그래프라는 라이브러리만 설치를 해주면 돼요. 저희가 랭체인은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랭그래프만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셀에다가 저희가 pip install 랭그래프 랭그래프를 설치를 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from이라고 해주시고 랭그래프 랭그래프라고 하시고 점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래프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import라고 하시고 이 랭그래프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로 스테이투스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 각각 하나하나가 저희가 프롬프팅이 된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각각의 LLM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데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구현을 하면은 조금 복잡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간단하게 딕셔너리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랭그래프에 있는 그래프라는 라이브러리로 토대로 스타트와 엔드도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점과 종착점 까지 추가를 해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고 라이브러리만 먼저 추가를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9시에 추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